네, 오늘은 같이 패러디 시쓰기 활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과 그것을 패러디한 장정일의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 창작 과정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분석해보면서 패러디시가 무엇인지 한번 간접적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패러디란 무엇일까? 왜 배워야 할까?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 창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잘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할까라는 주제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작품은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입니다. 1955년에 이제 나왔던 작품이고요. 일단 화면을 멈춰 놓고서 이 시를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읽기전 활동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멈추고 시를 읽어보시고 읽기전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한번 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연까지 묶어서 함께 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의미들을 보면 1, 2연의 의미를 종합을 해보면 내가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꽃이 존재의 의미를 갖듯이 나도 누군가, 그 누군가는 여기서 이제 그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어떻게 보면 노래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몸짓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것과 반대되는 말인 꽃이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쓰였던 꽃이 아니라 시인의 관념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로서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의미로서의 어떤 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여기까지가 한 연입니다. 전부 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세 번째 연이 진행이 됐고요. 자, 네 번째 연을 보시면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자, 1, 2, 3, 4연이 진짜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면 1년 같은 경우는 두 존재가 아직 서로의 의미를 알기 전이에요. 서로의 의미를 인식하기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연 같은 경우는 꽃이라고 불러줌으로써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연 같은 경우는 그 말고 다른 존재에게도 자신의 의미를 확인받고 싶은 어떤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연에서 그러한 기승전에서 확장시켜왔던 그런 시상을 갖다가 더 확장시키는 일반화시키는 그런 시어가 뭐냐면 바로 우리라는 시어예요. 이 우리라는 시어는 다른 존재와 나가 모두 우리로 합일되어 서로에게 존재의 근거, 의미가 되어줄 수 있는 관계들로 확대되기를 소망하는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시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눈짓이라는 말은 아까 나왔던 몸짓이라는 말의 반대말이죠. 그죠? 그리고 뭐랑 비슷한 말이에요? 꽃이라는 말과 거의 유사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장정일 씨가 어떻게 패러디를 했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정일 씨의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도 한번 화면을 정지한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의미를 파악해 보세요.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네,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설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지금 이 시 전체적인 구조가 똑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주제도 똑같을지는 끝까지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단추를 눌러준다라는 말은 잠시만요. 꽃으로 넘어가 버렸네. 단추를 눌러준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김춘수의 꽃에서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간단하게 적을게요.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이 라디오는 뭐의 패러디인 거예요? 몸짓이라는 시어가 있었죠. 그죠?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아까 전에 이 단추를 눌러준다는 것은 이름을 부른다는 어떤 행위랑 이제 매칭이 되는 그런 패러디였죠.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대요. 이 전파가 뭐예요? 원작에서의 꽃과 같은 어떤 의미겠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년을 잠깐 먼저 보면 여러분들 다 읽었을 테니까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해서 이 사랑과 동의어입니다. 거의. 그래서 꽃은 전파라는 것은 꽃과 거의 비슷한 의미이고 이 시에서는 거의 사랑과 어떤 일맥상통한 부분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눌러다오. 가슴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죠. 마지막 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 이게 원래 작품을 왜 성공적으로 패러디한 작품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여기서 우리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절창인 거예요.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좀 느꼈어야 돼요. 해석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 의도적으로 여기서 의미를 비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뭘 담고 있냐면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풍자라는 것은 어떤 웃음이에요? 해악과 풍자 우리 1학년 때 배웠었죠. 그죠? 해악이 따뜻하고 연민이 섞인 웃음이라면 풍자는 공격적이고 비판의식이 있는 웃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지금 뭐를 풍자하고 있는 거냐면 현대인들이 사랑을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 산업화 시대 이후의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사랑은 굉장히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일회적이고 굉장히 편리한 어떤 만남들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만남이나 가벼운 이별에 대한 어떤 그런 일회적인 사랑에 대한 풍자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그렇게는 안 되죠. 그죠? 내가 친밀한 사람, 내가 정말로 끝까지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은 이거는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냥 라디오 끄듯이 꺼버리고 내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라디오 켜듯이 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되게 배기 싫을 때도 있고 왼수 갖고 죽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내 옆에 두고서 꾸준히 사랑해주고 꾸준히 돌봐주고 꾸준히 마음을 줘야지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지 그냥 내가 켜고 싶을 때 켜고 끄고 싶을 때 끈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정한 관계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 어딘가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그런 관계가 있었으면 참 편리하고 좋겠다.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참 편리하고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추상적이고 정서적인 행위인 사랑을 라디오를 켜고 끄는 행위에 빗대어서 표현함으로써 산업화 시대 현대인들의 타인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으며 애정을 나누다가도 마음이 바뀌면 상대가 곧 사라져주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한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한 장정일 씨의 작품에 그렇게 이제 다른 의미로 비틀어져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패러디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명은 앞에서 이제 거의 다 했는데 학습지를 보시면 이제 학습지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패러디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창작되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논문을 참고해가지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장정일의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을 살펴보자. 작가는 김춘수의 꽃을 읽는 순간 창작적인 기분을 느끼게 된다. 되게 A to G 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잘 들여다보시고 집중해서. 그것은 본래 텍스트가 주는 내용과 형식적인 자질이 작가에게 독특한 감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뭔가 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질들은 원래 작가가 상정한 소재인 꽃과 존재에 대비하여 라디오와 사랑이라는 존재를 상정하게 해준다. 같지만 다른 거죠. 그죠? 꽃에서 이름이 문제가 된 것처럼 라디오에서는 전파가 문제가 된다. 라디오는 전파만 타게 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제2의 텍스트는 패러디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외적 완성을 이루게 된다. 외적 완성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 이유는 내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의미에서의 모방이 아니라 재창조되는 작업인 것이다. 그래서 패러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패러디는 단순히 모방을 한다고 해서 패러디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단순 모방과 패러디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패러디 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또 적어봤습니다. 장정일의 라디오 전파 사랑이 김춘수의 몸짓 꽃 의미와 대응되는 것 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 수 있었고요. 김춘수가 관념적인 존재로서 꽃을 소재로 등장시켰다면 장정일은 라디오라는 실질적 존재의 사물을 등장시키면서 시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꽃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존재의 의미를 부여했다면 라디오의 단추를 눌러주기로 존재를 허락한다. 이러한 표현과 구성에서 많은 부분이 원텍스트와 동일하다 같다는 거죠. 그러나 라디오는 끄고 싶을 때 언제든지 끄고 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켤 수 있는 편의성을 가진 존재이다. 이게 이제 비판하고자 하는, 풍자하고자 하는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라디오였던 거예요. 라디오의 전파가 전해져 오고 있는 사랑이라는 존재가 일회적이고 편의적일 수밖에 없다. 장정일이 생각하는 현 시대의 사랑은 김춘수의 꽃과 같이 존재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현 시대의 일회적이고 편의적인 사랑의 태도를 비판하는 의미를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패러디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패러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프린트를 기반으로 또 설명해 나갈게요. 패러디는 과거의 원전을 비평한다는 뜻과 함께 과거의 원전을 모방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좋은 패러디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뭐도 있어야 돼? 일단은 모방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원전을 비평해야 돼요. 원전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대상이라든지 뭐 세력이라든지 뭐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념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패러디는 반대와 모방 혹은 적대감과 친밀감이라는 상호무순의 양면성을 띠고 있다. 좋은 패러디시는 그렇다는 거예요. 패러디는 단순히 형식과 내용을 모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원텍스트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작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패러디는 비판과 풍자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풍자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 옆에 있는 거니까 요거는 한번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프린트 마지막 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패러디를 왜 배워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디시를 쓰려면 일단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던 작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지 않고 패러디는 사실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의미화를 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패러디시를 쓰는 과정에서 원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거를 내 스스로 받아들이고 자기화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 오늘날에 어떤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안목이 들어간 재해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패러디시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창조적인 모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 원텍스트에 대한 비평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원텍스트를 변형하여 재창조하기 때문에 패러디스트들은 자연스럽게 창작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자, 그 다음 어떤 과정을 통해 창작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창작을 하셔야 돼요. 1단계 우선 원텍스트를 가장 보편적인 관점에서 비평해보고 그 의미를 이해해본다. 가장 보편적이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근데 우리가 뭐를 통해서 하냐면 개별활동, 조별활동을 통해서 이미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 수업 시간에 맡았던 여러 가지 시인들과 그 대표작들, 그걸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에서 맡았던 작품들을 1차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비평이 일단 1단계가 되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한 거예요, 이미.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발산적 사고활동. 여러분들 뭐 흔히 생각하는 브레인스토밍이 이제 그 대표적인 예인데, 발산적 사고활동이 필요해요. 비판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떠오르는 생각이 아무리 찌질하고 좀 이상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계속 생각을 꺼내는 데에 집중하는 그런 활동을 발산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핵심 시어나 시구 전체, 그 다음에 특징적인 구조나 표현 등을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버전으로 패러디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작품을 봄에 있어가지고 이 작품에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시어라든지 이 작품이 아이덴티티를 이 작품으로서 갖게 하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나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을 일단 뽑아내야 돼. 그 뽑아낸 그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패러디하면 성공적으로 패러디할 수 있을까? 여기 이제 모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모방의 관점에서 어떻게 모방을 하고 어떻게 이걸 따라하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비판적인 어떤 주제를 잘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들을 여기서 막 발산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그 산출된 아이디어들 중에 내가 생각한 어떤 비판적인 주제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일단 써보시고요. 그걸 가지고 다른 학생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내가 쓸 때는 나 스스로는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남들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쓰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10명 중에 뭐 9명이 이해를 못해버리면 그건 실패한 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일부러 난해하게 쓰는 난해시들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먼저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은 이 시가 다른 사람들이 읽었을 때도 재치 있게 비판적인 어떤 그런 속에 숨겨진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지를 좀 평가받으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이 되는지도 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다른 관점에서 쳐다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관점들, 내게 아니면 원래 훈수 두다 보면 더 좋은 게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패러디시를 더 잘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할까라는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낯설게 하기가 필요하다. 낯설게 하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뒷장에 이제 나오는데, 낯설게 하기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사물이나 관념을 낯설게 하여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는 예술적 기법이다. 프린트에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낯설게 하기는 뭐 별게 아닙니다. 그냥 낯설게 해서 사람들한테 충격을 잠깐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중하게 하고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낯설게 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위의 시에서 장정일이 꽃 대신에 열매, 무지개, 사랑, 의미 등의 비슷하고 익숙한 소재로 패러디를 했다면 그리 성공적인 패러디가 되지 못했겠죠. 그죠? 그러나 라디오라고 하는 전혀 새롭고 낯선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독자에게 충격을 주고 흥미를 유발하며 주제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한 풍자나 아이러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살펴보면 뒤에 또 이 개념을 좀 적어놨습니다. 넘어가! 자, 풍자는 아까 설명했고요. 아이러니, 반어라는 것은 그냥 쉽게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서는 반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개념들이 많은데, 일단은 아이러니는 반어라고 생각을 해요. 반어라는 것은 뭐였죠? 우리 문법에서 반어법은 뭐였죠? 너 왜 이렇게 일찍 오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각한 사람한테 제가 일찍 왔나요? 하고 보면 그건 눈치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반어예요. 즉 거짓 꾸밈을 뜻하는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반대되는 표현을 하여 날카로운 멋과 예리한 감각을 발휘하는 기법이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 정도로만 해석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뭐를 담아야 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판적인 의미를 담으면 좋겠다. 원작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재해석하거나 기존 해석에 도전해도 좋고요. 그리고 현재 사회, 정치적 상황을 대상으로 삼아도 좋고요.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학교, 가정, 친구관계 플러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학교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패러디는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뭐 특정인을 인신공격한다든지 뭐 특정 어떤 비난을 위한 비난이 되면 그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비판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조심스럽게 포함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도 좋다라고 이제 열어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언어 유희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뒤에 설명도 써놨습니다. 의미를 재구성해 주는 것도 좋다. 적절한 언어 유희는 패러디라는 형식이 가지고 있는 갈등적, 비판적 특징을 해소하여 완화시키기 때문에 무거운 주제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다. 약간의 웃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패러디시를 쓰시면 조금 더 좋은 패러디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개별 과제 제시 및 참고 문헌이 있는데 참고 문헌은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에도 써놨으니까 리스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에서 들어가서 궁금한 사람, 특히 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그쪽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조에 부여된 대표작과 자신들이 선정한 대표작들 중 하나를 골라 패러디를 쓰는 거예요. 딴 거 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각 조에서 맡았던 시인들, 그리고 그 시인들의 대표작들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고른 것도 상관없고 수능 기출문제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골라서 패러디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지에 원작과 패러디시를 써야 돼요. 학습지를 지금 보시면 학습지 원작을 쓰는 부분이 있고 그 오른쪽에 패러디시를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밑에 패러디시를 어떤 의도로, 그러니까 의미나 형식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패러디시를 어떤 의도로 창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좀 하셔야 돼요.
설명 대충 해놓고 네가 알아서 봐 하고서 시만 그냥 던져놓으면 그것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함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의도된 것들이 시에서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를 또 평가하고자 하기 위함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신경을 써가지고 좀 활동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